예, 다들 즐거운 토요일 보내고 계신가요? 이걸 낮에 한번 좀 제 경험담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제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료 서비스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래 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그게 유료 서비스가 좀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낮에 좀 잠깐 그냥 하려고 하다가 아이 날이 더워서 그런지 그냥 팍 퍼져버려가지고 지금 하게 됐네요. 하여간 뭐 가끔씩 제가 지금 코멘트를 했었으니까 어쩌다 보니 저도 그냥 그 여의도 쪽에 유사투자자문업 그 회사에 가서 어쩌다 보니 또 이데일 TV에 그냥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저도 뭐 전문적으로 뭐 그쪽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얼떨결에 경험했던 것들이라서 제 경험담이 좀 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서울 사는 사람보다 뭐그 시골에서 서울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할 말이 더 많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제가 뭐 그쪽에 뭐 아는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뭐 그렇게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오래전 일이니까 하여간 뭐 회사 근처에 이게 한번 그때 한번 사무실 출근하는 길에 한번 찍었던 것 같아요. 증권사들 많고 전 여의도를 그쪽으로 증권사 쪽으로는 그때 처음 간 것 같아요. 제가 뭐 서울이 집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생활은 서울에서 했지만 다른 회사 전문적으로 하여간 2014년 10월에 여의도 유사투자 자문업 회사를 출근하게 됐어요. 그게 우연찮게 저기도 그냥 뭐 채팅을 통해서 신기해요. 그냥 제가 뭐그 전문가를 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잠깐 좀 놀러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때 뭐 9월 달인가 뭐 채팅을 하다가 왜 그런데 무료방 같은 데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하다가 줄레줄레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저도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때도 막 근데 저 때는 일단은 제가 차트에 좀 많이 빠졌던 때였었고 그러다가 차트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기업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재무제표는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기업 분석이랍시고 그냥 기업에 대한 내용 조금 그냥 수박 겉핥기로 좀 대충 보고 저도 그냥 결국엔 차트에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서 우연찮게 한번 9월달에 갔다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랬다가 한번 좀 경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기 갔던 게 단지 그 증권사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원했던 게 아니고 제가 뭐 전공은 다른 토목이지만 한 번쯤 그 평생 재테크 수단으로 증권 쪽을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지금 이쪽으로 한번 좀 발을 들여놨는데 뭐 이런 경험도 나중에 뭐 좀 실패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뭐 어찌 보면 큰 경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10월달에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었고 갔는데 뭐 그게 율촌 빌딩이었는데 호수가 뭐 호수까지야. 하여간 거기서 그 안에서 제가 있던 방에 그 방이라고 해봐야 왜 보통 얘기하는 고시원방 많았나? 하여간 뭐 탁자 하나 들어가고 방송할 수 있게. 근데 뭐 결론은 근데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가 알아서 그냥 컴퓨터 들고 가서 자기 컴퓨터 들고 가서 세팅해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게 같은 게 아니라 그랬었죠. 그 방에서 이제 그 작은 창문이 있어요. 창문 밖으로 저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한번 찍었었던 것 같고요. 그때. 하여간 이제 10월달에 출근을 해서 뭐 저기 거의 한 달이 안 돼서 갑자기
이게 회사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그냥 이데일리 TV에 이제 그때 이게 보시면 대충 아시겠다. 이게 저는 몰랐어요. 예, 주신단테라는 분이 그게 거기가 만들어진 게 뭐 그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리카 TV를 그때만 해도 안 봤으니까 다른 그 주식 아프리카 TV 하는 것들 안 보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중 보니까 많이 그쪽에서 많이 유명하셨나 보더라고요. 지금도 유명하죠. 하여간 그쪽 회사에서 지금 마산인가 마산으로 알고 있는데 할빛 거기 있다가 유명하니까 데려와 영입을 해서 이제 회사의 메인이 된 거죠. 메인이 돼서 아마도 그냥 그쪽에서 같이 컨택을 해서 그럼 같이 해보자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메인으로 오고 이제 뭐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한 2명인가 3명인가 밑에 수제자처럼 이제 키우는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별도로 뭐 예전에 증권사에 계셨던 분들 계속 한 2분 계셨고 뭐 총합해서 저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가까이 그리고 뭐 컴퓨터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앵커 하던 친구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방송도 장중에 방송을 계속 했었으니까요. 하여간 그때 이제 이데일리 TV에 이제 회사 전문가들이 몇 명 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 한번 11월 8일날 이제 이데일리 TV 홍보 동영상을 찍었던 게 이게 좀 제가 방송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아프리카 TV를 제가 또 하다가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했던 자료를 거기다 올려놓고 했었는데 이게 아프리카 TV가 좀 바뀌면서 이게 뭐가 없어졌나봐요.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료가.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그때 찍었던 홍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랬었고요. 그때 한번 찍었던 자료가 몇 개 없더라고요. 사진이 그때 한번 방문해서 저기 홍보 동영상 찍을 때 저 때는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뭐 나갈지 말지 몰랐거든요. 그때도 뭐 제가 10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것도 그렇고 뭐 저도 생각도 안 했어요. 뭐 나갈 생각도. 제가 증권 전문가를 뭐 하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원래는 그쪽 주식 운용으로 해서 나중에 그때는 지금도 아니지만 하여간 유사투자자문화하고 투자 운용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사투자문화에서 이제 투자 운용사로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금을 이제 운영할 사람을 자기네들도 좀 하고 있다 사장님이 그래서 일단 뭐 제 얘기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배우고 싶다 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 그럼 와서 배우라고 해서 그래서 가게 된 동기는 그렇게 가게 된 거고요. 하여간 갔는데 하여간 근데 따로 별도로 뭐 이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따로 뭐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이 아프리카 TV에 방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얼마 안 됐어요. 그죠? 10월 달에 들어가서 11월 8일 날 그렇게 동영상을 찍고 나가는 사람들을 찍고 나서 나중에 돼서 이제 저도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11월 15일 날 방송 리허설 있었고 22일 날 첫 방송을 하게 됐고요. 1시간 정도 하는데 이때는 한 2번인가 3번은 제가 한 6번 정도 출연한 것 같은데 한 2번인가 3번은 혼자서 가가지고 여성 앵커분이랑 1시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때 진짜 힘들었어요. 살이 한 50, 제가 지금 한 70kg 나가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찌기도 했고 원래는 평소로 그래도 한 65kg 뭐 그렇게 나갔었는데 저 때 한 10kg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 이제 장 끝나면 그때 3시에 장 끝나면 저기 이데일리 그러니까 방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아는 체계는 그런데 모르죠. 저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느꼈던 걸로는 일단은 이데일리 전문가가 나가면 전문가들이 그 방송의 힘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타고 싶어하는 전문가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시작해서 이제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체계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그 메인 체계 제일 꼭대기는 한국경제TV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니까 아니 제 경험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데일 TV가 시작해서 보통 그다음 이제 그때는 조금 지금은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토마토 TV는 모르겠고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데일리 TV랑 서울경제 TV 쪽이랑 그냥 제가 듣고 했던 것들 한국경제 TV 그렇게 됐었으니까. 왜냐면 처음에 이데일리 TV를 나가고 나중에 서울경제 TV도 하자 그랬나? 헷갈리네. 근데 한국경제 TV 얘기는 그때 해서 저거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예, 일단은 이제 이데일리 TV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국경제 TV로 나가서 좀 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뭐 참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장님께서. 네, 하여간 그게 전 그래서 그때는 저는 방송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충격이었던 게 방송은 전문적으로 뭔가 좀 방송에 특화돼서 뭔가 그래도 전문 방송인이 하는 게 아닌가? 뭐 검증된? 일단 제 기준으로 봐서 제가 검증이 안 됐으니까. 아까 다른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란 거죠. 제가 10월 때 들어가서 저기 11월에 저기 방송을 했으니까 저로서도 이게 방송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조금 충격을 좀 받았고요. 제가 뭐 따로 교육을 받고 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저걸 위해서 저 방송을 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했던 과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혼선이 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것도 어차피 저도 10월달에 들어가면서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경험이다. 그래 여의도 쪽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상황인지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평생 투자로 여긴다면 이런 경험도 나에겐 나중엔 큰 경험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발을 디뎠으니까 하여간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참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한국인 TV는 좀 그런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가서 해도 뭐 따로 뭐 전문가들한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별도로 수당이나 뭐가 들어온 것도 없고 근데 한국경제 TV는 뭐 그런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뭐 따로 준비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도 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데일리 TV 같은 경우는 이제 작가분이랑 이제 오가긴 하는데 메인 기본 뭐 어떤 한 뭐라 그래야 되나 빈칸식으로 틀은 주시는데 뭐 얘기할 내용이 코멘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장 마치고 나면 그때 써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전문가가 알아서 써서 준비하고 멘트 다 적고 뭐 해서 하면 그냥 정신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9시였나 10시였나 방송이 저거 하고 리허설 하려면 또 일찍 가 있어야 되잖아요. 분장도 해야 되고 그러면 가서 하면 뭐 8시, 그때 8시인가 8시 반쯤인가 헷갈리다.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하여간 뭐 가서 준비하고 분장하고 하는데 첫날은 진짜 아무도 누군가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같이 좀 했던 전문가들도 이제 좀 많은 전문가들도 경험이 많으셨던 분도 계셨고 근데 하여튼 보통은 대부분 처음이었던 전문가들도 있어서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 1시간 동안 저러는데 왜 긴장은 되고 그래서 그냥 진짜로 방송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하여간 저런 거 하면 저거 저기 언제까지 했더라? 12월까지 했구나. 6번 정도 출연했었고요. 하여간 저 경험이 뭐 어떻게 보면 경험상으로 따져보면 뭐 저런 경험했던 것도 저한테는 뭐 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체적으로 뭐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근데 하여간 저걸 끝나고 나서는 이제 뭐 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나중에 뭐 한국경제TV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근데 저는 방송 TV 나가고 뭐 해서 전문가를 하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월달에 퇴사를 결심하게 돼서 퇴사했는데요.
근데 이제 결론은 저 방송을 했던 이유는 그런 거죠. 뭐 어차피 10월 끝나고 하니까 조금씩 제가 처음에 같이 얘기했던 그 투자 운용사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는 그 방송을 기반으로 이제 홍보 차원 회사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걸 이제 저쪽 이데일 TV를 방송을 파트너들을 시켰고 그걸 차원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뭐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퇴사는 했고요. 근데 전 그때도 그렇고 그때 느낀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즘도 뭐 가격은 좀 많이 낮아질 수 있지만 저 때도 뭐 또 가물가물하네. 뭐 99만 원 뭐 그리고 평생 뭐 회원 이래가지고 3천만 원 뭐 이렇게 회원들이 있는데 전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금액을 들여서 회원 가입한다는 걸 저기 가서 느끼고 새삼 좀 놀랐어요. 하여간 뭐 경험이 얼마 안 되죠. 예. 뭐 그렇다고 그 경험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보던 가끔씩 뭐 서울경제TV나 아니면 한국경제TV나 이렇게 좀 보던 전문가분들도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게 된 경험도 했고 이상하게 남들이 얘기하는 뭐 작전 세력 뭐 하시는 분 비스무리한 분들도 어떻게 좀 만난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건 좀 긴가민가 해요. 누가 나는 뭐 그거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죠? 그냥 봐서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어차피 이거 지금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얘기가 길다. 제 경험 얘기하느라 16분을 지났네.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걸 뭐 자랑 삼아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제가 경험했던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과연 개인 투자자에게 원래 본 얘기는 이건데 앞 얘기가 너무 좀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간 본 얘기는 이거예요. 이번부터인데 과연 주식 유료 서비스가 좀 필요한가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뭐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뭐 학원처럼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일단은 제 생각은 제외해야 할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왜 가끔씩 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문자로 알려준다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자로 이제 종목명하고 매수가, 매도가 뭐 제시해주고 하는 기업들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거기에 계속 매달려서 그거 가지고 하시면 모를까. 근데 대신 만약에 저렇게 하는 서비스들은 보통은 그 유료 서비스는 단가가 낮겠죠. 월 하는 비용들이. 그러면 일단 판단하실 거는 만약 저거라도 좀 나는 좀 도저히 못하겠고 저렇게라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하시는 분들은 좀 판단하실 게 주식도 확률 게임이거든요. 만약에 그쪽 그 유료를 하시는 중이라면 좀 데이터베이스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실제로 뭐 10종목 몇 종목을 했을 때 몇 개나 확률적으로 성공하는지 그래서 확률 성공도가 생각했던 그 수익이 나는지 한 7, 80% 이상 그걸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렇게 난다면 한번 해보시고 대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실 때 그 특히나 좋아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이게 좀 관심이 가는 종목이 너무 이렇게 비중이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료할 때 저는 그게 제일 위험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무슨 얘기냐면 그 무료 추천방 이런 데 가면 가끔씩 사람들이 좀 지켜보다가 이렇게 한두 종목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확 달아올라요. 잘하나 보자 이랬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무료 하는 사람들을 유료로 가입시키기 위해서 좀 작전 비스무리하게 이제 이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게 뭐 여기저기 해서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조인 식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왜 같이 전문가들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더니 뭐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이제 하시는 분 이제 그냥 순수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잘하나 보자 하고 몇 번 봤는데 한두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갑자기 그냥 확 급등하는 거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예, 나도 그러면 야 가면 좀 수익 대박 날 수 있겠다 하는 꿈을 키우게 되고 그러다 잘못된 길을 택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래서 일단 확률을 좀 체크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뭐 이런 걸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특히나 그 유료 서비스에서 100% 200% 단기 대박 난다고 홍보하는 곳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100% 200%날 수도 있죠. 근데 저게 실제로 따져보면 증권 자기 계좌 수익률이 아니라 뭐 100종목이든 뭐 아니면 10종목이든 몇 종목 안에서 그렇게 100% 200%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계좌 수익률에서 저렇게 100% 200%가 아니라 종목당 난 걸 이제 과대 포장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내려간 건 얘기 안 하고 올라간 것만 이제 키우고 유료방 가면 가끔씩 병폐가 뭐냐면 그 팬덤처럼 이렇게 좀 우호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크레임을 걸면 불만을 제기하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척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도 있고 왜 보통은 그 매수가 매도가 얘기하잖아요. 손절선. 그럼 나중에 돼서는 왜 이거 자꾸 떨어지냐 그러면 그때 좀 전문가님이 얘기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그런 수도 있고 하여간 원래 보통은 그 전문가도 좀 매수매도가 하는 부분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여간 그리고 그런 데는 좀 조심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단기 대박. 그리고 서비스 업체에서도 매매를 겸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매매를 겸하는 것은 좀 비추해요. 저기 매매를 겸하게 되면 팔이 안으로 굽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유료 서비스로 해서 주식 투자에 뭔가 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라면 저는 단순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매매를 해서 그게 투자 운용 사람은 다르지만 그냥 유사 투자 자문업에서 저렇게 매매까지 겸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서비스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전문가의 도움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매매를 같이 겸하는 서비스를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매매를 같이 겸하게 되면 같이 흔들리고 같이 흥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입장이 중립적인 입장이 안 되고 시황이든 종목이든 판단을 할 때 확증 편향이라 그래서 좋아하는 뭐 그런 거죠. 전문가가 아니면 방송에서든 어떤 종목을 추천하게 될 때 뭐 방송에서는 뭐 추천이 아니라 그냥 관심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추천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니까 그죠? 하지만 실제로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누군가에게 뭐 어떤 거를 이것도 보면 판매잖아요. 그죠? 내가 정보 판매를 함에 있어서 좋은 걸 팔아야죠. 그죠? 좋다고 그래야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 좀 좋다고 느껴야 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도 좋은 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나 리스크 부분은 시장에서는 좀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좋게 본 종목이든 어떤 커넥팅이 있는 종목이든 하여간 그 종목을 입수해서 회원들에게 얘기를 해줄 때는 좋은 점만 좀 크게 부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같이 하던 매매를 안 하고 그냥 정보만 제공하던 좀 그런 확증 편향적인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거는 저는 좋은 점도 얘기해 주지만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좀 같이 제시해 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없이 단순 호재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 좋은 점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몇 배 간다는 등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만 좀 부각시키는 서비스라면 좀 배제하시고요. 대신 뭐 탐방을 가서 확인하고 근데 탐방이나 IR을 해도 결국은 그 회사
임직원 입장에서 회사의 좋은 점만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고지고대로 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의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중에도 뭐 많은 뭐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탐방을 가시고 실제로 자기가 좀 분석도 하시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산업 기업 분석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뭐 유료 서비스라면 그런 자료들을 개인적으로도 이제 대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다 받아서 매매를 한다고 해도 결국엔 자기가 추가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발전이 없어요. 그게 자기 자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그래도 시간적인 제약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지금 풀어줄 수 있는 산업 기업 분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뭐 꼭 하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을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근데 가끔씩은 저 중장기적인 재테크 수단인데, 가끔씩은 그 유료 서비스 중에서도 단기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매집주 이래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래서 성장주 전에도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주는 재무가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보통 소위 말하는 잡주가 될 수 있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뭐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성장을 하고 조금씩 재무도 돈 현금이 들어오고 하면서 재무도 좀 견조해지고 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아니라 그냥 그 호재성으로만 기사화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만 그 주가 부양에만 힘쓰게 되는 기업들을 추천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좀 보시고요. 하여간 제 기본적인 입장은, 이걸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입장은 주식 유료 서비스가 굳이 그렇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좀 만약에 경험을 하셨다면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자기 투자의 지식이든 뭘든 어떤 남은 게 있는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투자 성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기업을 보든 산업을 보든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그 분석을 할 때 내가 어떤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그 유료 서비스를 함으로써 좀 커졌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게 제자리 걸음이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유료 서비스는 안 하시고 그냥 뭐 여기저기 찾아보면 좀 그게 좀 시간적인 뭐 부분에 좀 투자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재테크로서 돈을 들여서 하시는 거라면 시간적인 부분도 좀 내서 공부를 하셔야 그게 건전한 재테크로서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냥 앞에서 서둘러 어마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후다닥 할게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론은 유료 서비스보다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식 유료 회원 가입해서 하신 분들이나 실제로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가끔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개미들 중에서도 상위 몇 프로, 뭐 1%, 몇 프로만 수익을 낸다고. 유료 회원 가입해서도 딱히 뭐 수익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 유료 회원 하는 부분이 매매가 굉장히 힘든 게, 그 안에서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한 100명, 뭐 500명, 뭐 몇 명이라는 그룹상에서 회원들이 매수를 해서 쭉 그 수급으로 이제 주가가 단기로 오른다 치면, 뭐 매도가를 3,500원, 뭐 4,000원 이렇게 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도 사람이 욕심이 생겨. 3,500원? 3,500원, 만약에 4,000원이라 치면, 야, 이렇게 4,000원 목표가면, 다른 사람들이 4,000원에
걸어서 하기 전에 주가가 좀 내려오면 어떡하지? 걸어서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기는 밑에다 걸고 싶은 거죠. 3,900원, 뭐 3,800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 그 목표가 제시할 때도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돈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수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하다가 어느 순간 누구는 수익 내고 누구는 수익 못 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 안에서도 그 호불호도 갈리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영리하게 잘 하시는 분들 잘 하시지만 그건 극소수인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뭐 그 매번 가입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수익률 이렇게 계좌한 것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다들 많이 컴퓨터 작업을 하더라고요. 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중간중간 뭐 우리 뭐 요즘 매크로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치권에서 매크로 얘기하듯이 여기도 보면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유료 회원 가입은 좀 저는 좀 그래요. 하여간 그렇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유료 서비스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러시다면 진짜로 공부할 여력도 없고 재테크를 좀 해야 되겠고 유료 서비스를 해야겠다. 근데 저는 그럼 더더욱 유료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료 서비스라는 게 직접적인 직접 투자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장중에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을 위한 뭐 추천주의라 가지고 뭐 스윙이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뭐 단기 매매 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대응이 잘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로 업무 중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왜냐면 요즘 특히나 이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그렇게 장중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도 못하고 뭐 공부도 안 돼 있으니 공부할 시간도 없어서 공부가 안 돼 있으니 나름대로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러면 그냥 뭐 은행 이자는 좀 그렇고 그러면 그 뭐냐 1인 투자를 하시는 거 좀 믿음직한 데다가 차라리 아예 왜냐하면 그걸 1인 투자를 제가 권유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유료를 해도 다들 똑같이 매매를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디 매수, 어디 추천하고 매도 이렇게 해도 어느 순간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올라가는 종목이 보통은 이렇게 좀 상승하는 장에서는 하락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꼭 아래로 내려오는 매수로 추천을 하면 매수가 아래로 남들보다 좀 싸게 샀다고 이게 좀 위안을 삼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매수가를 추천하고 매수가보다 조금씩 주가가 내려오고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는 거. 왜냐면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다 그래도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차트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차트상에서 어떤 변곡점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수가라는 게. 그러면 그 매수가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벗어난다는 얘기는 봤던 포인트가 조금은 적정한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은 유료 회원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잘 올라가는 쪽에다가는 집중을 못 하시고 내려가는 쪽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세요. 왜냐면 저거 올라가는 쪽은 아까 그 가격에 3,000원을 제시했는데 3,000원에는 못 산 거예요. 지금 3,100원, 3,200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남들은 3,000원에 샀을 텐데 3,100원, 200원은 내가 도저히 못 사겠다. 올라가는 거. 그러면 그 종목을 찾다 보면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막 2,000원에 추천했던 게 남들은 2,000원에 물려 있는데 보니까 막 1,500원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손절선은 안 왔고 거의 비슷하게 왔지만 뭐 아직 안 왔고 뭐 그런 상황이면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봐라. 근데 뭐 1,500원 사서 뭐 1,200원 돼도 위안을 삼는 게 남들은 뭐 2,000원 샀는데 그나마 난 싸게 샀네 이런 위안인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남들보다 싸게 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남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남들이 매수를 추천을 3,000원에 했든 3,500원에 했든 자기가 매수를 4,000원에 했으면 5,000원에 팔 수 있으면 돼요. 주식을. 그죠? 근데 남들이 3,000원에 추천을 했는데 내가 2,000원에 샀다고 해서 싸게 산 게 아니라 나중에 1,0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1,000원에 매도하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꾸만 남들과 비교할 부분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그 전문가가 얘기해주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에서 어긋나는 종목을 자꾸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유료방에서 그런 부분들 하소연하시면 나중에 손절가고 그러면 아니 왜 그 남들도 다들 그 극성 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호적인 분들도 계시니까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대응하라는 대로 대응을 안 했냐.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데 말이 길어졌네. 이거 10분짜리 원래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힘들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하여간 그냥 제 경험담 비스무리에 그냥 잠깐 그런 얘기 했고요. 유료 서비스를 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고 특히 고르시더라도 자기에게 추가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걸 발판 삼아서 자기 투자 지식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홀로 설 수 있는 투자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저도 찬성을 하지만 그게 계속 거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서비스라면 저는 그 서비스는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그냥 주말에 잠시 짬내서 올렸습니다. 몇 분에 드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기 주말에 좀 저도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뭐 다른 거 알려드릴 수 있으면 짧게 오늘 너무 길어졌다. 죄송합니다. 잘 쉬세요.